한의원에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물어보시는 말이 있으세요. 혹시 오십견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오십견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엑스레이를 찍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오십견은 엑스레이상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엑스레이상 특별한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십견의 증상과 굉장히 유사한데 사실은 아닌 질환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이 어깨 쪽, 특히 이제 극상근 부위에 이 석회성 물질이 침착이 돼서 생기는 게 이제 석회성 건염인데 오십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야간통이 있고 팔을 들기가 힘든데 이 석회성 건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통증은 굉장히 심해서 어깨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심한데 하지만 요거는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어깨에 부목을 고정을 해서 일주일 정도만 진통 소염제를 먹어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사기로 이 석회 물질을 빼주면은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십견은 아니고 석회성 건염으로 치료가 잘 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관절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퇴행성 관절염처럼 어깨 주위가 이제 울퉁불퉁해지고 골격이 자라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깨 통증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관절 가동 범위가 점점점 줄어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필요하면은 인공 관절 치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오십견하고 회전근개 질환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어깨 질환하면 회전근개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질환인 경우도 어떤 야간통도 있을 수 있고요. 어깨에 들어올 때 통증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엑스레이 상에선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이제 극상근이 다 찢어져 가지고 어깨뼈랑 어떤 위팔뼈가 달라붙는 경우는 엑스레이 상에서 나올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확진할 수 있습니다. 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 질환들 정리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두 증상,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원장님, 두 가지 증상, 질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큰 차이는요, 관절 가동 범위에 있어서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관절 가동 범위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시술자가 올릴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성으로 오십견이 있는 경우는 팔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멈춰서 더 올릴 수가 없는데 시술자가 이렇게 올릴 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아예 굳어가지고 올라가지가 않는 게 오십견이고요.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려서 통증이 있어서 못 올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올리면 끝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는 통증이 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약간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아무래도 근이 파열된 거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티고 계시라고 하면은 오십견은 버티고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좀만 버티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시술자가 손을 내리게 하면은 이게 버티지 못하고 내려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예후도 좀 틀립니다. 아까 김정현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십견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더 걸리는 경우가 많고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파열 정도나 염증에 따라서 기간이 더 단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